영화 킹스 스피치는 현재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 조지 6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조지 6세인 버티에게는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는 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버티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조지 5세가 승하를 하자 장남인 형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에드워드는 자유분방한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출신이고 또 2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사교계의 여왕 심슨 부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 국민의 정서상 도저히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드워드는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포기합니다. 차남인데 왕위를 계승하게 된 조지 6세인 버티도 사실은 왕위 계승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왕실 권위를 이어나가는 일과 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왕실을 만들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 거기에 대한 중압감, 또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가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버티는 심하게 말을 더듬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야만 하고 또 때에 맞추어서 연설도 해야 하겠죠. 버티가 가지고 있던 장애는 왕으로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큰 지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를 가지게 된 배경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기질적으로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조지 5세 왕이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훈육 방식으로 왕자들을 훈육했습니다. 세 번째, 버티는 기질적으로 자신하고는 달랐던 굉장히 활달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형한테 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 어릴 때 왕자를 돌보던 유모가 형하고 버티를 차별하고 때로는 남몰래 굶기고 연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학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왼손잡이였던 것을 또 안짱다리였는데 강제로 교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황실교육 분위기에서 그 고통을, 자신의 그 아픔이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는 긴장하게 되고 또 말을 더듬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또 왕실과 국민을 사랑했던 버티는 왕이 되어야 되는 자신의 운명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당당히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그를 도와서 언어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언어치료사가 있었는데요. 치료사를 맡았던 배우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샤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 언어치료사는 호주 출신으로 자기나 학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극 배우 지망생이었던 라이오넬은 전쟁 중에 받았던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을 겪거나 또 가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용에 문제를 겪는 군인들을 연극 기법을 활용해서 회복시켰던 경험이 있었고 이것을 활용해서 언어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왕자인 버티에게도 감히 평민인 주제에 왕자에게 그 왕자와 평민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치료받기를 요구했는데 이것 때문에 버티는 처음에는 엄청난 그 거부감을 갖기도 했지만 나중엔 라이오넬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Damn well gonna be afraid of me. 버티는 대영 제국의 조지 6세로 마침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대관식에서 연설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2차 세계대전으로 연합군이 영국을 중심으로 힘을 합하고 국민의 단결을 요구해야 되는 막중한 시기였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연설을 아주 멋지고 감동적으로 수행해냅니다. 조지 6세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는 것도 일종의 사회 불안 장애입니다.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극심한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야 한다거나 또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거나 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죠. 심한 사람은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 남들의 시선이 의식에 대해서 피하기도 합니다. 사회 불안이나 공포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어야만 돼 라고 또 생각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수행해야 될 때 과도하게 긴장하고 또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아주 민감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비판적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나를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해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 버티를 보면 기질적으로 소심한데 형과의 비교로 또 자신감도 떨어지는 아이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그리고 왕실의 그 냉엄한 분위기, 부모의 냉정하고 엄격한 훈육, 또 형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버티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해서 말더듬는 증상을 더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었던 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말더듬 증상을 고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버티는 성장했습니다. 자신 안에 숨어있던 왕으로서의 자질, 또 책임감, 용기도 만나고 또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자신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더듬이라는 장애를 멋지게 극복한 버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용기를 가져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과 관심을 바라기 전에 내 안에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부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의 평가가 무엇이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상처 주지 못한다. 상처는 내가 스스로 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